제3지대 한번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이었죠. 전격 합당을 선언했는데 개혁신당이란 당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장관 기자, 어제 처음으로 회의를 열었는데 거대 양당하고 좀 우리는 좀 차별하다, 다르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좀 차별화를 노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이낙연 두 공동대표는 지역구 출마를 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설 연휴 첫날 저희들의 통합 소식에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서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아마 저희의 역량일 것이고 또 네, 비례정당을 위성정당 없이 비례대표 가겠다 이 얘기인데 손정욱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신당 예를 들어 그 정당처럼 독자적인 어떤 위성정당 없이 독자적인 정당 내겠다 이건가요? 지금 이제 그 위성정당 안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받았을 때 네. 비례를 못 받기 때문에 위성정당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받으니까 연동으로 가면 이게 비례는 못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위성정당 만들잖아요. 근데 저 3지대 개혁신당은요, 제가 보기에 지역구에서 전멸합니다. 지역구에서 저는 전멸한다 봐요. 그러면 위성정당 만들 이유가 없죠. 어차피 이게 비례 받은 표대로 그대로 이게 몇 석 가져올 테니까. 그래서 이제 안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 필요가 없고 못 만드는 거죠.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에 결국 제3지대는요, 성자가 누구냐? 이낙연입니다. 네. 결국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의 비서실장 정도로 저는 격화된다. 결국요, 배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배지들 대부분이 민주당에서 갈라놓은 분들이죠. 국민의힘에서 나간 분은 이준석 대표 혼자입니다. 양양자 의원도 민주당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도 진보 세력에 배지가 포위되어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에서 공천학살이 벌어지면 배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낙연계는 계속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요, 어차피 이준석 당으로 못 가요. 이미 이낙연이나 그 진보진님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낙연 중심으로 당이 급격히 재편되면서 이준석 대표는 서서히 소멸되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이 난립니다. 지금 여기 왜 가느냐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이런 게 막 탈퇴 비판글이 속출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망, 비관적인 전망까지 해주셨는데 임재 변호사님, 네. 사이가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들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 지금까지 사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일단 손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지지자들 반응이 좀 심상치 않다고 해요. 네, 개혁신당의 지지자들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개혁신당 게시판에 보면요. 탈당하는 법 알려달라, 탈당 어떻게 하는가, 오늘부로 탈당이다 이런 글들이 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과 가치는 배제하고 당장 눈앞에 총선에서의 이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기인 수석 대변인도 SNS를 통해 당원과 지지자께 정중히 사과를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보수와 자유주의 깃발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허은하 인재영입위원장도 SNS를 통해 눈앞의 총선의 이해득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하지만 당대표로서 맞이한 여러 선택지 가운데서 비겁하지 않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할 것을 믿는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듣고 오시죠. 지역구 선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단일 기호 확보입니다. 예. 자강론으로 갔을 때 일정한 의석수와 덩어리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강론을 펼쳤을 때 지역구 당선자는 개인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 정도만 자강 출마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체리피킹이라고 하나요? 결국에는 가장 하고 싶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요약해보면 개혁신당이 그동안 내세웠던 자강론, 이걸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자강론 계속 고집했다가는 지역선거구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걸 이게 지금 알았습니까?
옛날부터 이거 몰라가 새삼스럽게 처음 알은 것처럼 지금 설명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옛날에 자강론 주장할 때 이미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저는 지금 여기 지지자들의 워낙 이제 반응이 안 좋으니까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무마해 보려고 이런 데 교묘한 논리로 무마해 보려고 이게 글을 올리는 거지. 뭐 지금 이게 옛날부터 충분히 저는 예상됐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도 제 말은 자강이 아니고 이렇게 연대해도 지역구에서는요. 어차피 이게 힘듭니다. 지역구는 중요한 게 지역구는 최악의 50% 가까이 얻어야 당선되죠. 비례는 이제 뭐 3%만 넘어도 한두 석은 건지지만 지역구는 거의 뭐 40%에서 50% 육박해야지 당선되잖아요. 그럴 게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제 광주에 출마한다거나 한두 네. 명 정도는 선전할 수 있는데 네. 그 외에는 이게 그 지역구 어렵고 특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아직까지 지역구를 한 6, 7개 둘러보면서 못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역구를 안 정해놨고 이낙연 대표 보고 뭐 개항에 나가라 어디 나가라 훈수를 두고 있는데 책임이 있다면 본인부터 지역구를 밝혀라. 예. 그리고 이게 비례로 도망갈 생각 아예 하지 마라. 예. 이렇게 제가 촉구합니다. 뭐 한석도 못 얻을 것이다 하는 건 개인 주장하셨는데 박지원 부장님은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낙연 대표 호남 출마 가능성, 이준석 대표 서울이나 뭐 대구 출마 가능성, 여기 출마한다면 실제로 선전하려 보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저는 뭐 이준석 대표에게 조언을 드리자면은 꼼수로 하지 말고 본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라라는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 아까 위성정당 이야기도 우리 서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게 꼼수거든요. 위성정당이 필요가 없는데 무슨 위성정당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잔머리 굴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낙연 대표는 뭐 민주당을 공격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느 순간에 국민의힘도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처지가 저도 이제 그쪽에다가 뭐 개혁 보수 자유주의 이런 거 하라라는 조언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자강론이라든가 자기 담론을 중심으로 끌고 갈 만한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럼 뭐냐? 반정립해야 됩니다. 안티테제라고 하는데요. 누군가와 싸우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억압받아서 지지율이 나왔던 겁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싸워야 돼요. 자, 근데 반대로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누구하고 싸울 것인가, 누구하고 대립구도를 짜서 선거구도에 끼어들 것인가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반윤석열 전선을 가진다면 가능성은 조금은 열려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거 보니까요. 이 개혁신당 보니까 개파가 적게는 한 5개, 6개, 많게는 한 9개까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잘 뭉칠 수 있을까? 얘기는 잘 협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결국은 이제 급조를 했지만 지금 이제 갈기까지 찢어지는 건 내부적으로는 네. 내부적으로는 이게 뭐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거의 배지 한 명 한 명이 다 개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예, 저 보면 이게 원래는 6개였거든요. 이름이 다 이게 개혁신당 대도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틀려요. 만인에 대한 투쟁. 그래서 저는 이게 제대로 된 화학적 결합은 어렵다 봐요. 알겠습니다.